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시장은 뭐든 참 빠릅니다. 이슈 반영도, 실적 반영도, 기대감 형성도, 또 실망 매물출에도 늘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게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2026년이 되어선 적토마의 기운도 빠르게 반영하며 이 꽁꽁 얼어붙은 바깥 날씨와는 아주 대조적인 뜨겁디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고 있는데요. 자,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되겠습니다. 원전, 전력, 방산, 우주항공 섹터의 강한 순환 매속, 오늘 4,650포인트를 넘어 4,652포인트까지 찍었던 지수는요. 오늘은 전강후약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수사 소식에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또 주말 사이 알테오젠 UBS 리포트 영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매크로 이슈 때문일까요? 오전부터 코스닥 바이오를 향한 프로그램 집중 매도가 오늘 시장에 또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와중에 전자닉스, 지금 상승폭 반납했다 하더라도 보합권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는 삼성전자 신용 잔고에 또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 또한 7거래일 연속 증가, 사상 최고인 2조 원을 기록합니다. 개인들의 삼성전자 폭등에 강력한 베팅을 의미하는 이 수치. 물론 올해 영업이익 100조 원을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는 전망되는 삼성이지만요. 역사는 또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신용잔고가 역대급이었던 과거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거든요. 기관 외인이 수익 실현을 위해 매도 버튼을 강하게 누른다면 지금의 에너지가 성배인지 독배인지도 우리는 늘 촉을 세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포인트 2, 환율 급등, 외인 매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고비는 넘겼다, 크게 하향 안정화됐다 했던 환율이 다시금 좀 이상 조짐을 보이는 걸까요? 원달러 환율 장중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1,469원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 수사 소식과 더불어서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 같이 이런 대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준 건지 대내외적으로는 원화 약세 베팅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현물 시장에선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매도 5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3, 지수가 힘이 빠졌음에도 존재감을 발휘하는 오늘의 삼총사, 바로 현대건설, 한화오션, 효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원전 시공능력 원탑 현대건설, 원전주 급등 속에서도 아주 군계일하게 모습을 보이며 금요일 한화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에너지가 오늘은 현대건설로 옮겨 붙고 있고요. 한화오션은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이제 독일과 2파전 상황에 놓이게 됐죠. 오늘은 시총 44조 원을 돌파해줍니다. 또 4분기 실적 둔화는 일시적일 거다. 한 달 만에 주당 200만 원을 돌파한 효성중공업. 이 전자닉스의 공백이 이렇게 원전, 조선, 전력 섹터 내 삼총사에게로 옮겨 붙었는데 실적 발표까지 앞둔 새 종목의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 탄력 둔화는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마감 직전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1중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 1중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지금은 하락 전환했던 지수가 다시금 상승으로 돌려 세우면서 0.46% 상승 중에 있지만 장중 고점 대비 상승폭은 아쉽죠. 4,652포인트도 터치했던 지수였습니다. 현재는 4,608포인트 터치하고 있네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여기에다 한화오션이 약진하면서 그래도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1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코스닥 바이오 쪽을 향한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출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주가 선전을 해주니 그래도 코스닥도 오전장에선 957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약진 속에 이렇게 좀 지수가 버텨주나 싶었는데 오늘 미용기기 쪽 차익 실현 매물 크게 출회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클래시스의 수급 공백을 다른 쪽에서 메꿔주지 못하면서 오늘 바이오 쪽도 쉬어가면서 현재 지수는 보합권에서 낙폭 그렇게 크게 만회하지 못하고 0.05% 하락세에 멈춰 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외국인 지금 거래소에서 6,1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3,1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기록.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 기관과 개인이 받아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이제 숫자가 증명해주는 쪽에 급등 엔진을 달아주고 시장은 이제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닌 하나 더하기 하나를 잘하는 쪽에 주가 폭등 부스터를 심어줍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으로 HL만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초급등을 했죠. 오늘은 기존 휴대폰 부품에서 로봇으로 KH바텍이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요? 조용하지만, 현재는 조용하지만 앞으로 강하게 기지개를 펼 종목, 마감 전략 파이널콜과 함께 선별해 보시죠. 파이널콜로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요, 두 분과 함께 볼게요.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 그리고 24인베스트먼트 손상현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띠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오전장, 강했던 오전장,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오전장부터 자세하게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서는 원전과 전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 원전주의 강한 슈팅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오후 들어서 상승폭 둔화되지 않고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고 현대건설은 20% 넘는 초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사이즈가 작은 기자재 쪽에서는 우진의 탄력이 남다르게 돋보였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4분기 실적 둔화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한 번 나온 효성중공업 한 달 만에 주당 200만 원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도 동반 상승해주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건설기계 쪽 관련해서는 HD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의 아웃퍼폼이 강했는데 오후장에서도 여전히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오전부터 프로그램 매도로 코스닥 바이오 쪽에 좀 강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말 사이 UBS 쪽에서 알테오젠의 좀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이에 따른 영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일까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펩트론, 보로노이 하방 압력을 받고 ABL 바이오는 그나마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 당연 오늘의 주인공 현대건설을 향해 보겠습니다. 원전이 뉴스를 넘어 현실이 된다고 외쳤던 2026년. 작년 5월부터 미국의 원전 관련 행정명령 발표 전후로 원전은 이제 우리 시장의 핵심 테마 섹터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말 사이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미국에 있는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 같은 에너지 기업들과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원전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왜냐? 국내에서는 두산이 원전 주기기 세계적으로 아주 잘 만드는 기업이고요. 현대건설은 시공 능력 베스트고 또 메타가 첫 스타트를 끄는 것뿐이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다른 빅테크들도 이제 줄줄이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현대건설의 아웃퍼폼 아주 무서운데 글쎄 이제 원전 주목하려면 두산에너빌리티보다 현대건설 주목해보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신호를 주는 걸까요, 정경민 팀장님? 네, 원전은 개인적으로는 좀 ETF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생각 좀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출근하는 길에 이제 딱 꽂혔던 요 한 문장입니다. 에너지 병목 현상이라는 단어에 제가 딱 꽂혔는데 현대건설은 오늘은 좀 너무 좀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시대 최고의 어떤 주식 리딩은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1억대 휴머노이드, 10억대 AI 칩, 1테라와트의 전기라는 이슈로 관련된 섹터가 전부 다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스페이스X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병목 현상 요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원전으로 좀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공급 부족으로 나오고 있는 대형 변압기 그리고 IDC 이런 냉각 이쪽에 대한 이제 그런 시장 키워드가 다시금 강한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대형 원전부터 SMR까지 가장 많은 그런 시공 이력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 이력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협업 그리고 뉴욕주의 110조짜리 원전 사업 참여 추진 이런 강한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동반했기 때문에 모두가 아우러지면서 좀 강한 파괴력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아직 상존해 있죠. 뭐 상반기에 보면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 대형 원전 본계약도 있고요. 홀텍 팰리세이드 SMR 부지 착공도 있고, 뭐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 그러니까 현시감이 가장 강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현대건설이 올랐고, 다른 건설주들이 오르지 않았는데 현대건설이 올랐다면 현대건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일 것 같은데, 이는 역시 지금 원전 쪽이 아닌가 싶고, 4억 달러에 달하는 SMR 착공 지원금이 올해 더 많은 SMR의 수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속도감마저도 주가 상승에 기폭제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건은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 추가 수주를 얼마만큼 빨리 하는가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다른 원전 종목들도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제 건설 이 수주 자체에 레퍼런스가 풍부한 현대건설이 대장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개인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 투톱 체제로 원전 관련주가 좀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러티브 형성에 따라서는 어떤 기업을 선별해 보기보다는 원전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일단은 두 큰 축,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의 에너지를 계속 집중해보자라는 말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이후 지금 환율이 장중에 1,470원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24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중 동향만 보더라도 마감 스케치에서 전해드렸죠.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하면서 좀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그래도 상승 탄력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줬던 섹터,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폴더블폰, 석유화학, 로봇이 되겠습니다. 폴더블폰도 사실 로봇과 함께 좀 합쳐서 볼 수 있는 섹터인 것이 KH바텍이 이제 세계적인 힌지 잘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폴더블에 들어가는. 그에 따라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부품을 레인보 로보틱스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상한가로 끌어올렸고, 또 이에 따라서 다른 여타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 동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오늘은 순환매성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2차 전지 안에서는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그룹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화학주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대표주자들 일제히 반등을 하며 지수와는 또 인버스로 흘러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러셀, 우림 PTS, TXL 로보틱스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해줬고, 뿐만 아니라 HD현대도 이제 HD현대 로보틱스도 IPO 주관사 선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주가 오후 들어서 강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오후장의 설 질문, KH바텍을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 바탕으로 로봇에 납품하는 기업의 시장은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HL만도가 있었다면 이제 그 에너지 KH바텍으로 옮겨 붙는 걸까요? 지금 KH바텍의 외장 케이스 부품이 레인보 로보틱스 협동 로봇에 독점 공급된다는 뉴스가 뜨자 그동안 폴더블폰 힌지에만 국한되어 있던 시선이 이제는 로봇의 이 외골격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상한가, 글쎄요, 이제 반등의 서막이라고 봐도 무방할지 손상현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사업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자체를 가지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기업이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속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방산 종목인데 우주항공까지 연결이 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KH바텍 모바일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지만 로봇 밸류체인 안에 이제 속한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종목의 특징은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해도 PER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작년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219억인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94억입니다. 그럼 이미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올해도 역시나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애플이 이번 9월에 또 폴더블폰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폴더블폰 관련된 이슈는 아직 시장에 부각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KH바텍은 좀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전개하는 모습으로 하반기까지는 좀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L만도 KH바텍처럼 본업도 잘하고 있는데 로봇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그 다음 주자 미리 좀 선별해 본다면 손상현 팀장님 어떤 종목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뭐 시장에서는 뭐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기 뭐 이런 쪽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오늘 있거든요. 에너지도 심상치 않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MLCC가 결국엔 다양한 디바이스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로봇 쪽 그리고 스마트폰 쪽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가 되는 SFA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송 로봇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장비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SFA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SFA 오늘 같은 하락장 전강 후약장에서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주목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오르고 빠지는 종목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금호 전기 상한가, 현대건설 20% 가까이 급등, 원전 또 다른 종목 우진 25% 급등하고 있고요. 한화 엔진, 한화 오션의 아웃퍼폼이 오늘장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오후 들어서 이제 로봇 모멘텀 붙으면서 강하게 슈팅 나왔고, 금호석유화학 또 건설기계 쪽에 두산바켓 두 자릿수 상승률 시현 중에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DB증권이 5.6% 하락하면서 오늘 미래에셋증권과 완전 대조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쉬어가자 한미반도체의 낙폭이 더 두드러집니다. 5% 넘게 하락. 현대위아도 오늘은 5% 가까이 빠지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해설제임은 한화오션을 향해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의 오늘장 급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미리 보내주는 걸까요? 오늘 압도적인 거래량 수반 속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1위 종목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조선주 안에서도 유독 아웃퍼폼하고 있고, 지금 해외 군함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서 주가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 만연한데, 무엇보다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이 이제 독일과 한국 2파전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이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한화오션의 시총이 지금 적정 시총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정경민 팀장님 워낙 또 방산 조선 잘 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할 가능성이 51대 49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뭔가 조금 뉘앙스가 좀 바뀌어서 우리가 좀 조금 열세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이걸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유럽에 있는 나토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국가적인 어떤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올해 방산주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것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더 높은 그런 시총을 중장기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필리조선소 미국과의 어떤 마스카 프로젝트에 임하는 한화오션 또 한화시스템의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0조 정도까지는 시가총액을 좀 열어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오늘 강세는 아시다시피 다른 조선주가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독자적인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장에서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한화시스템과의 가장 큰 수혜주가 한화오션일 것이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조선주의 탑픽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MRO 어떤 뭐 유지 보수나 어떤 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수리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신규 건조라는 새로운 이제 그런 이슈, 또 그런 좀 명분이 좀 여타의 조선사보다는 앞서갈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일례로 들어보면 이제 미군은 앞으로 20년간 매년 2대 이상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생산 능력이 연간 한 1.2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커스의 공여 물량까지도 합쳐 본다고 하면 지금 2030년대에 미군의 어떤 해양 전력이 굉장히 공백 상황에 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재래식 잠수함도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필리조선소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스트벨트를 탈출한다라는 방산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개념까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 경제적으로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만 명이 넘는 이제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제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좀 변모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선업을 진출을 하는 MRO 사업에 한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인 산업 중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적인 그런 상황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뭐 함부로 이렇게 밸류를 뭐 이렇게 좀 가늠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현재 가격으로 놓고 보면 한 28만 원 정도가 한 20년 전에 역사적 고점인데 거기까지 뭐 한달음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멀기 때문에 그 역사적 고점의 절반 정도를 전고점의 절반 정도를 가늠을 해서 시가총액 한 60조 정도를 한 장기적인 그런 일차적인 그런 좀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또 마스카 관련 세부적인 법안들이 또 출해될수록 하나오션, 뭐 하나그룹주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시총 44조 5천억 원 넘었는데 우리 정경민 팀장님은 60조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오션 체크해봤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로봇안에서는 러셀이 오늘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 뿐만 아니라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26% 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섹터가 선전하고 있으니 에코프로 그룹주 강하고요. 다만 보로노이, 뭐 알테오젠 플러스 여기에다가 좀 바이오 대형주들, 파마 리서치, 미용기기 쪽들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캐리, 레이저 옵텍, 뷰티 스킨이 하락률 상단에 위치해 있고 젠백스와 오름 테라퓨틱이 8%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보로노이도 지금 알테오젠도 7% 넘는 낙폭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설질문, 심텍을 향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심텍, 오늘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며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11월 급등의 주역이었던 이 서버용 기판 수주 모멘텀이 다시 부각을 되면서 장중 4만 7천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PCB의 절대 강자 심텍의 주가 급등을 보고 우리가 다음 섹터,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다음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을 미리 좀 주목해 보자면요, 손창현 팀장님.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얼마나 빠르게 좀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배경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더 많이 증가가 될 쪽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코리아 서키트, TLB, 심텍 순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메모리 쪽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엔비디아 소캠에 대한 그런 기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신다라고 하면 역시 뭐 이런 기판 종목들의 하나 정도는 좀 보유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창현 팀장님이 주목하시는 기판주는요? 최근에 좀 많이 못 올랐었던 심텍이 그나마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증권사 컨센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뭐 낮춰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됐고 올해는 이 뭐 GDDR7이라든지 그리고 MCP 관련된 부분의 기판까지도 상당히 좀 우호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오른 심텍을 최우선주로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텍 최선호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3시 24분입니다. 빠르게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탄력이 다소 아쉽지만 환율 급등을 또 보고 있노라니 오늘의 하락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예상 체결 지수를 보니 또 상승폭을 회복을 했어요. 코스피가 1.1% 상승 마감 예상되면서 4,639선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력을 강조해 주셨던 우리 정경민 팀장님이시기에 효성중공업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은 당장 좀 둔화될 것이지만 길게 봐야 된다. 오늘 주당 200만 원 회복했는데 더 갑니까? 네, 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이제 추가 증설 시점이 올 4분기거든요. 올 4분기야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캐펙스가 늘어나면서 매출을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 올 텐데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부터는 다시금 좀
기울기를 좀 높이 세우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단편적인 요인으로 좀 등락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올라갈 그 상승이 오늘처럼 좀 강한 날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모아가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전고점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점을 굉장히 빠르게 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수급을 보고 다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올 본격적인 이제 그런 좀 실적 상승 올 4분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돌려 세우는 힘을 보여준 것 같은데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된다고 좀 기대하셨을 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테오젠과 보로노이의 급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창은 팀장님? 일단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매수를 했었던 투자자들이 재료 소멸을 바탕으로 일단 좀 팔고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좀 큰 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팔고 보자는 매도세가 더 많아서 조정으로 좀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과한 매도가 어떻게 보면 매도를 불러서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과 뭐 어떻게 보면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뭐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줬지만 생물보안법이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CDMO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 증설 관련된 캐파 이야기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점에서 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좀 많이 M&A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어떤 이제 M&A나 그리고 또 어떤 딜이 좀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는 점에서 뭐 단기적인 조정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가 살아야 코스닥이 산다. 바이오주의 본격적인 추세적 반등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신용잔고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7거래일 연속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삼성전자가 물론 끌고 왔던 지수이니 당연히 신용잔고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일까요?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실적은 너무 좋을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기간 조정권, 약간 이제 상승 폭의 피크아웃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했었던 이제 실적 발표도 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좁은 구간 안에서 좀 박스권을 좀 소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용 잔고를 어느 정도 좀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난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어떤 수주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도 한두 개씩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다시금 재료를 좀 충전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용 잔고의 어떤 수급적인 무게감을 누르고 다시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대세는 지장 없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ETF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까?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종목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지금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시거나 그리고 이제 소부장까지도 좀 아울러서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 반도체 ETF 굉장히 유용성이 높고 조금 이제 답답하게 느끼신 분들은 레버리지 ETF를 좀 사용하시는 것도 뭐 여기에 속도감을 어느 정도 가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용성이 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도 뭐 잘 이용해 보시면 종목 투자 못지않은 수익률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저력을 막판에 발휘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의 수급 공백을 HLB와 에코프로그룹주가 메꿔주면서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외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양지수 상승폭을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7일 연속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난주 모든 거래일이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에서 건너온 호재, 웃음 지은 한국 증시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트럼프의 발언에 우리 증시가 들썩였는데요. 오늘도 미국발 호재로부터 관련 섹터에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월요일장 증시 흐름과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양지수 모두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다소 상승분을 내줬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인의 매도폭에도 불구하고 마감 직전 양지수는 힘을 내주면서 양지수 상승 마감으로 했습니다. 코스피 일증부터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도 1% 넘게 오르면서 개장했습니다. 4,630선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분을 내주나 싶었더니 마감 직전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현재 0.84% 상승하면서 4,62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일증도 보시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 950선을 넘어섰지만 오후 2시부터 급격히 지수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감 직전 상승 전환했는데요. 현재 0.2% 상승 94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죠. 외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고치를 기록한 월요일장인데요.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원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메타가 아마존과 구글을 제치고 최대 원전 전력 구매자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죠. 메타가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하는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비스트라와 오클로, 테라파워 3곳의 에너지 기업과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상상 초월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메타가 원전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AI 산업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원전 기업에도 수혜가 커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수혜 예상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주가 보시면 현대건설, 원전주 내에서도 눈에 띄게 급등했습니다. 20% 이상 올랐고요. 우진과 태광 올랐습니다. 특히 원전 건설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던 현세건설이기 때문에 오늘 강한 강세 시연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내 대장주죠. 9% 이상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미국발 호재에 상승 탄력 받아간 우주항공 섹터. 그 안에서도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상승분을 톡톡히 챙겨갔습니다. 미국 FCC가 스페이스X의 통신용 위성 스타링크 2세대 위성 7,500기를 추가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졌죠. 국내에서 스페이스X 관련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관련주 주가 보겠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도 강한 강세 보인 종목 이노스페이스와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세트랙 아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것이라면서 관측 위성 중 탑티어 기업이라고 평가했고요. 현재 16%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HVM도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죠. 현재 8.5%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스페이스X 관련 부품을 공급한 모멘텀 부각이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증권가들은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이 올해 안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줄 상향했습니다. 이외에도 포르투갈의 발사장 사용 권한을 확보한 이노스페이스도 20%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최근 연이어 약세를 면치 못했던 섹터가 2차 전지였죠. 지난 금요일에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오늘은 관련주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다시 매수해야 하는 시기라는 목표가를 냈는데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ESS 설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약세를 딛고 오늘은 2차 전지 대표 3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시총 3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4.4% 이상 상승,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6%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한 섹터는 바이오였습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개막을 앞두고 바이오 섹터 약세를 보였는데요. 외인의 매도가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약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시 시총 4위로 내려왔습니다. 1% 하락하면서
현재 이렇게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알테오제는 특히 하락세가 매우 거셌습니다. 셀트리온도 1%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알테오제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 거래의 상승폭을 다 내주면서 6.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한 월요일장입니다. 마감 전까지 상승 탄력 밀어 올렸는데요. 이번 주 증시 흐름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임한열 연구원과 자세하게 짚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오늘 또 무섭게 오릅니다. 장중 10원 넘게 급등하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환율은 이 1461원에 출발한 뒤에 이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470원 근처까지 상승했습니다. 당초 미국 검찰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조기 총선 소식에 따른 엔화의 약세가 이 달러의 약세를 멈춰 세웠고요. 또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환율의 상방 압력이 강했습니다. 연초 이후부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도 확대가 되는 등 이 금융시장에서의 달러 순유출 압력이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화 약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4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이렇다 할 달러 매도세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달러에 대한 매수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레벨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